여러분, 초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초능력이라는 개념을 이분 덕분에 알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나 만화 캐릭으로 인해 초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능력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00% 영화나 만화의 캐릭과는 같진 않지만 오늘 소개할 아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에 사는 누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봅시다. 여러분, 눈에서 눈물 대신 보석이 나온다는 사실 믿을 수 있나요? 눈과 코에 연결된 신체 기관을 이용해 우유를 뿜어내는 사람들은 봤어도 눈에서 보석이 나온다는 얘긴 처음 들어보는데요. 레바논에 사는 하스나가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하스나는 12살 때 학교에서 수업 도중 왼쪽 눈에 통증과 더불어 눈물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눈물 대신 이런 큰 조각의 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스나의 눈물 보석이 자연의 크리스탈과 동일한 성분이며 가죽에 상처를 줄 정도로 단단하고 날카롭다고 합니다. 이런 보석을 하루에 7개씩 흘리는 하스나는 어떤 통증도 못 느끼며 눈에 상처 하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과에서조차 소녀의 눈 상태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내렸죠. 그래서 하스나는 레바논의 기적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나 과학자들은 하스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스나의 부모님이 아이의 눈에 보석을 일부러 집어넣어 조작을 했다고 믿고 있죠. 이런 논란 속에 결국 8개월이 되어서야 하스나의 증상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어떻게 눈물 대신 보석이 나왔는지는 의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인간은 50V 이상의 전압에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사는 16세 소년 디팍 장글에는 50V의 수십 배에 달하는 1100V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우리가 게임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전기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거 따라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저 아이는 특별하니까요. 디팍의 초능력은 3년 전 어머니의 히터를 고치던 중 감전사고로 당했는데 통증이나 화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디팍은 신이 주신 능력이라고 굳게 믿고 계속해서 전압을 높여가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사는 니콜라이는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먹는 거? 강력한 힘? 아니면 애들 괴롭히는 거? 놀랍게도 니콜라이는 숟가락이나 동전, 국자 등 금속 물질을 자석처럼 몸에 붙이거나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기한 능력 덕분에 학교에서도 완전 인싸라고 하는데요. 사실 니콜라이의 초능력은 거의 죽다 살아날 뻔한 사고로 인해 생긴 능력이라고 합니다. 12살 때 방과 후 집으로 향하던 중 전류가 흐르는 가로등에 감전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의식만 잠시 잃었을 뿐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이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별명 또한 마블의 매그니토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으며 나중에 어른이 되면 만화 속의 영웅들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네요. 이 소년의 눈동자색은 하늘색의 매우 독특한 색깔을 가졌는데요. 몇 장의 사진에서는 눈동자가 빛에 반사되어 형광색을 띠기도 합니다. 마치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야행성 동물처럼 말이죠. 이 눈동자의 주인공인 중국에 사는 영유이는 야간에도 사물을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소년의 신기한 능력 때문에 외부에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어두운 곳에서 작은 벌레를 잡거나 수학 문제도 곧잘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유이의 이런 능력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부모님 말에 따르면 태어난 지 2개월이 지나서 눈이 검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아이가 성장할수록 자연스럽게 눈이 검게 변할 것이라고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유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여전히 눈동자의 색은 변하지 않았죠. 소년의 눈이 왜 이런 색인지 어떻게 야간에 볼 수 있는지는 어떤 의사들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외계인 혼종, 진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전세계 자폐아들은 때때로 뛰어난 능력을 보였으며 인도의 9살 소녀 난다나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난다나의 초능력은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능력은 오로지 자신의 어머니의 마음만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난다나는 자폐로 인해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가족 모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계획을 난다나가 그 계획에 대한 장소와 시간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 언론과 연구팀이 소녀의 집에 방문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눈을 가린 난다나가 연구진이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숫자를 맞추는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난다나는 모두 맞췄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에 전 세계 사람들은 감탄했으며 과학자들은 소녀가 자폐에게서 간혹 발생하는 서번트 증후군으로 인해 텔레파시라는 초능력이 발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장애가 있는 아이를 교육하기 위한 모성애 덕분에 생긴 능력이라고 설명했죠. 참고로 난다나는 아빠의 마음은 절대 못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환생이라는 것을 믿나요? 여기 러시아에서 태어난 보리스카는 자신이 전생의 화성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리스카의 말에 따르면 전생에 자신이 살았던 화성은 지구보다 앞선 문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대참사로 인해 문명은 순식간에 멸망했으며 생물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몇몇 생존자들은 화성 지하 어딘가에서 생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뿐만 아니라 보리스카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기들과 달리 울지도 않고 질병도 앓지 않았으며 생후 8개월부터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3살 때 이미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7세가 되던 해 마을 주민들 앞에서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무려 1시간 30분 동안이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보리스카의 우주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고 스티븐 호킹 박사도 감탄사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어 보리스카는 2007년의 인터뷰에서 지구에 발생하는 대재앙도 예언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 지구의 한 대륙에서 첫 번째 재앙이 발생한다고 예언했었죠. 놀랍게도 2008년에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사상자가 무려 87,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자연재해였다고 합니다. 이어 2011년에도 큰 재앙을 예언했는데요. 아마 일본 도호쿠 지역을 폐허로 만든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예측한 것 같습니다. 예언과 전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을 가진 보리스카님은 미스테리하게도 마지막 예언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화성이라도 간 것일까요?